자, 방금 성민이가 질문한 부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부분 봅시다. 자, 역설이 뭔지 잘 헷갈린다? 오케이. 일단 문제 역설법이 몇 쪽에 있을까요? 너네 누적 복습이 되면 어떤 변태적인 감각이 생기냐면 역설 몇 쪽에 어디 부분에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기억이 날 정도로 미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역설법 제기록으로 저기 있었는데 4번 끝에 여기가 156쪽에 있네요. 자, 56쪽에 역설을 할 때 역은요 역함수 할 때 역자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스르다, 거역하다 할 때 그 역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뒤집는다는 건데, 그래서 역설법은 말 그대로 거기 설명돼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하다라고 돼 있죠. 역설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예문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아우성이 뭐야? 왁자지껄 집에 하고 싶은 말 막 여기저기 마구자를 떠들어대는 게 아우성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청각적 신성이 어떻습니까? 시끄러웠죠. 근데 소리가 없대요. 그러면 소리가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데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잘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역설법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contradictory라고 그래. 모순되다. contradict 너네 단어 외웠던 거잖아. 딕트가 말이야 말. 딕테이션 할 때 그 딕트야. 말이 근데 contra 반대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역설법의 영어가 contradictory예요. 그러니까 말이 뭔가 안 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어는 뭘까요? 이 반은요 반대하다 할 때 반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가 반대되게 전달하는 거야. 중간고사 15점 맞았어. 현빈이가 그래서 엄마가 참 잘한다 그래. 이거 잘한다는 뜻이야? 못한다라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어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문맥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어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때 가장 각광받는 겁니다. 왜? 주변 문맥을 확인했는지를 물어보기 용이하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반어랑 역설은 같이 가르쳐요. 왜? 비슷한데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역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표면성을 같이 붙어있으면 그게 다 역설이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여기 예시에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는데 안 보냈대잖아. 말이 돼? 그러니까 표면성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것만 찾아낼 줄 알면 돼요. 역설 이해됐어 안 됐어? 역설은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 쓰는 게 역설이에요. 반어는 뭐야? 두 가지가 공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한 가지가 제시되는 그 반대 의미일 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어법은 메시지가 하나고 역설은 메시지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듯이 나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몇 쪽? 대유요? 대구. 아, 대구? 대구 몇 쪽이지? 대구가 그 뒤인데 형사구조 이쪽 넘어갔네. 아, 일단 65쪽. 얘들아 인간적으로 나보다 빨리 찾아야 돼. 누적 복습을 하는 그치? 너네들 누적 복습 3회차죠? 한 5회차 되면요 저보다 빠릿빠릿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게 처음에 저랑 학습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질문이 없었죠. 근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씩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개념이 하나씩 생기지. 이거 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적 복습 회차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질문의 횟수가 늘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질문했다는 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마인드니까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누적 복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꼭 하셔야 되고 대구라는 건
거의 한점 다 써줬네 아주. 선생님이 대국법 대답할 대자에 그다음에 구절 구자 이거 그 명사구 그 형용사구 할 때 그 구예요. 대구라는 건 그 지역 이름이 아니라 서로가 대응하다는 뜻이야. 구가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대구는 어떻게만 보시면 되냐면요. 거기 밑에 보면은 거기 딱 대표적인 예를 딱 써주는 예를 들면 난 짜장면을 먹고 넌 짬뽕을 먹지. 어때요? 좀 랩 같지? 힙합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똑같이 어구를 맞춰갖고 운율감을 주고 있죠? 이게 대구야. 그래서 난 짜장면, 넌 짬뽕. 이게 대표적인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라는 건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생긴 느낌으로 쭉 병치했다라고 하면 돼. 나란히 붙여놨다. 이해됐어? 그래서 대구법의 효과가 거기 써있죠. 의미, 강조, 운율감, 형성. 니네가 읽었는데 비슷한 어구가 나란히 세워져 있어서 운율감이 느껴지면 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는 시험 문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왜 많이 나올까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C는 운율감을 살려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산문이잖아. 운문이 아니잖아. 운문의 의미가 뭐야? 운이 들어가 있는, 즉 라임이 들어가 있는 문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법이 그 중에 제일 자주 씁니다. 특히 고전시가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대구법이고요. 그래서 대구법은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 그냥 나란히 세워놓고 의미 전달하는 게 대구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됐어요? 확실히? 오케이. 또 대유랑 대비 차이는 뭐라고? 대유랑 대유랑 대비의 차이? 대유랑 환유? 환유 얘네들 얘기하는 건가? 뭐지? 두개 비교해서 비슷한 비교대조? 네, 비교대조. 비교대조? 비교대조는 쉬워요. 비교대조는요, 여러분들이 비교대조를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니네가 비교를 잘못 써서 그래요. 이거 그때 내 기억에 맞으면 현빈이가 안 걸로 했는데 비교가 뭐야? 일단 비교한 대조는 서로 비교하는 대상 A, B가 나란히 있어야 돼요. 비교는 뭡니까? 대조는 차이점이야. 비교가 이게 서로 비자의 그건가? 교점할 때 교자일 텐데 맞지? 서로의 교점을 찾는 거야. 비교가.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거 컨트라스트예요. 컨트라스트. 완전 반대. 그래서 얘는 서로 정반대인 차이점 찾는 거고요. 비교는 공통점 찾는 거예요. 너네가 맨날 쿠팡에서 가격 비교해보고 사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비교를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교는 두 가지의 서로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작업이고 대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추출해내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는 그 교집합할 때 교자라고 생각하고 요즘 편하겠죠. 또? 오늘 질문 다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또 있어요? 없나요?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1부터 6에 대한 누적 복습을 잠깐 생략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더 안 드릴 거예요. 일단은 잠깐 이번 주는 스탑 1부터 8 누적 복습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부터 8에 대한 내용을 금요일에 할 테니까 오늘은 7, 8만 좀 얘기합시다. 자, 고전 시각.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전 시각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도할 거냐면요.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네가 17번을 틀려왔어. 그럼 내 표정이 어떨 거야? 썩지 않을까? 너네가 기본 유형 57점 만점에 하나라도 틀렸어. 그럼 환영받지 못할 짓이야. 최악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80점 넘겼다? 그럼 오케이. 수능이니까. 근데 80점을 못 넘겼어. 79야. 그럼 맞아 죽어도 싸요. 기본 유형을 그렇게 빡세게 했는데. 그지? 자, 저한테 고전 시가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네 내년 수능 때 고전 시가 틀려오면 니네가 너네한테 빡쳐야 돼요. 말이 돼? 고전 시가를 왜 틀려? 니네가 공부하는 여기서 화작 버금가도 아니야. 오히려 화작보다 쉬워. 화작보다 쉽다고. 단어 좀 외우니까 어때요? 요즘 좀 살림살이 나아지죠? 그 부스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드 베이직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마 좀 편해졌을걸? 단어가 좀 많이 되니까. 그죠?
똑같아요. 고전 시간은 인풋만 넣으면 누구나 다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개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어왔다? 그건 지탄 받아야 됩니다. 국어 몇 등급 맞아야 됩니까? 1등급이요. 국어 몇 등급 맞으셔야 돼요? 2등급. 몇 등급 맞을 거야? 2등급이요. 자, 1, 2등급 가는데 영어로 치환해 봅시다.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틀리면 2등급 갑니까? 못 간다고. 내가 이번에도 얘기해줬잖아. 듣기 하나 16번 틀려갖고 79점 맞았다고. 여김없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생겼다고. 너네 넷 중에 한 명 또 나올 거라는 보장 분명 있어요. 알겠죠? 에이 나는 아니겠지. 그 놈이 범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7, 8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네 일단 가장 기초가 일단은 고어잖아. 고어. 너네 고대 영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읽으려고 안 읽어. 고대가 뭐야? 중세 영어까지만 가도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럼 반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그 유튜브에 치면 중세 국어 발음이라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있어. 뭐 영국의 다라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있거든. 그거 나 한번 들어봤는데 와 진짜 되게 중국어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때는 중국어 영향을 크게 받았으니까 한글이. 어쨌든 고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대어처럼 읽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문법에서 보도하면서 경계했던 게 뭡니까? 영어를 자꾸 한국어처럼 하려고 했던 거를 경계하게 했죠. 그치? 똑같습니다. 자, 고어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어적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언어에서는 이어적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어적기 꼭 잘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너네 그 귀척할 때 쓰는 거예요. 귀여운 척할 때.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남자애가 남자한테 밥 먹어 이러면 좀 싸대기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어적기로 다 윤혜적 쌤 써놨죠. 밥을 먹으니 기분이가 좋다. 자 이렇게 쓰시면 쳐맞는다고요 남자애는. 그죠? 그런 게 이어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가 끊어읽기거든요. 이어적기 끊어읽기는 엄매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딥하게 공부하셔야 될 거고. 자 지금은 사라진 의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송경은 비읍의 반치음의 아래아 있죠. 특히 아래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감각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어쩔 땐 어쩔 땐 막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느낌을 채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아 반치음 송경은 비읍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두자운근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변수. 그치? 너네 봐봐 거기 어두자운근 79쪽에 거기 보면 3번에 1번 그거 어떻게 읽어요? 79쪽에 3번에 1번 오른쪽 한글 보지 말고 너 안 가졌지? 가져와 다음부터 따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졌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어디에 읽으면 돼? 여거 세게 얘기하면 돼. 된 소리로 발음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또 뭐 있어요? 에이스. 요건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어떻게 읽어? 네. 때? 네. 이거 때라고 읽어? 그래서 이 아래아에 있으니까 에이스. 아 때라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맞네.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뜻이라고 읽으면 돼.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면요 그 자음 두 개 병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걸 세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저런 거 다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너네 78부터 83은요 모르는 거 단 하나라도 있으면 세게 얘기해서 나가 뒤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다 뭐야? 많다. 그 다음에 싫음 버혀 배다 배어 어리다 어리석다. 그 다음에 좋다 교타는 그게 그거야. 나중에 잠깐만 국외음악 때문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보티어
곧 튀어. 다시 니에다, 녀다, 가다. 좋아. 자, 그 다음에 머흘다. 어울다. 머흘다 1초 안에 안 나오면 조지는 겁니다. 머흘다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머흘다 뭐야? 아. 머흘다. 험하다. 험하다. 흐려서 안 보이는 거야. 머흘다. 그래서 그럼 머흘다 나오면 무조건 뭐야? 세모. 그러니까 머흘다를 보자마자 세모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괴다. 사랑하다. 해다. 해다. 생각하다. 그래서 햄이 뭐야? 생각. 헤아리다가 여기서 왔지 않나라는 게 제도 에피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홍진. 속쓰. 긍정 부정. 홍진 딱 보자마자 무조건 뭐야? 세모야. 무조건 부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무심. 욕심 없어. 욕심이 없는 거야. 아유 저 남자는 무심도 하지. 이거 아니야. 무심은 그냥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뜻이야. 어여쁘다. 불쌍하다. 이건 흥미정을 나오니까. 씌워지다. 긍부. 무조건 부정. 적은 덧. 잠깐 사과. 슬커자. 실컷. 오케이. 백구. 갈매기. 긍부. 긍정. 무조건 뭐야? 자연 친화. 너 여기 안 써있네? 82쪽에 37번 백구에 흰갈매기 써있잖아요. 가로치고 자연 친화 써도 돼. 페이지 82. 너도 안 가졌어? 82쪽. 82쪽에 37번 백구에 자연 친화 쓰시고요. 여기 성민이 집에 가서 써. 백구는 자연 친화야. 무조건. 그러면 성민이 약수. 약수. 약수 겁나 많이 나와. 약수. 장애물.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엄청 큰 강이야. 그럼 긍부. 약수 무조건 부정이야. 백부랑 똑같이 외워야 돼. 그다음에 행화. 살구꽃. 살구꽃. 뭐 무조건 행화는 긍정? 봄. 물론 긍정의 가능성이 높겠죠. 따뜻해지니까. 행화 나오면 무조건 너네가 계절적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행화 나오면 뭐라고? 봄. 이게 다 이퀄 해야 돼. 다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컴퓨터 말이야. 네, 천석고황, 연하고지, 자연을 사랑한 자연 친화, 무조건 금. 천석고황, 연하고지는 그냥 두개 이퀄해서 외우시면 돼요. 실솔. 소나무. 귀뚜라미. 귀뚜라미. 이것도 귀뚜라미 안 써 있는데 귀뚜라미 가로치고 외로움. 페이지 83쪽 50번 실솔. 귀뚜라미는 가로치고 무조건 외로움이야. 외로움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긍이야 부야? 부정이야. 자규. 긍부. 왜? 뭔데? 한의 상징. 자규 나오면 무조건 부정이야. 그 다음에 수위. 수위. 쉽게. 부사형이야. 그죠? 100%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다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게 0.5초 만에 팍 안 나오면 수능 때 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78부터 83은요 복습 미친 듯이 하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그냥 계속 본다. 몇 번? 50번 너무 많고 한 최소 5번에서 최대 7번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부스터에서 요구하는 양이 5에서 7회잖아요. 일단 5회, 7회 정도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그때 10회 하시면 돼요. 일단은 5에서 7 사이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이제 뭐 가사가 있고 가사가 뭐예요? 가사 누가 썼어요, 보통? 사대부들. 그러니까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향유층이 좁지. 사대부 양반, 옛날 조선시대 양반 몇 명인 줄 알아? 조선 전국에 그 인구의 몇 퍼센트가 양반이었게? 맞춰봐. 몇 퍼센트일 것 같아? 반 이상? 양반이? 0.1 너무 세고요. 7%요. 7%가 양반이었어요. 절반 이상은 그건 나중에 이제 국명천 국가가 망했다는 뜻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무슨 몇 시에 무슨 몇 대 가서 그거 다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새벽에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치우나 하면서 깨운 적 있어. 내가 벌떡 일어났었거든.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내가 얘기했지. 우리 김씨 가문은 내가 봤을 때 우회 집안이었나 봐. 어스마 했을 때 예 많이 하면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같으니까 아 엄마 우리 집은 우회 집안이었나 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 특히 김씨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 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향유층이 4대부였어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러분 현대 한국사 배우면 알죠? 그 문화 쪽이 특히 어떻게 민화 막 이런 게 막 보편화되고 홍길동전 이런 거 보잖아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의 향유층이 점차 확대돼요. 그러면서 생긴 게 사설 시조. 원래 시조는 어떻게 해야 돼? 가사 시조는 라임을 맞춰야 돼 끝에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미친 듯이 길게 쓰는 거죠. 그런 게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는 기본적으로 향유층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양반들일 때 뭐하고 놀아? 그죠? SNS 못 하잖아. 페이스북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경치 뒤지네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가사에다가 경치 쥐기네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도 막 지금 그러니까 지들끼리 쇼미더머니 한 거야. 그거 자연친화 쌌다 뭐야? 누가 더 잘 짓나를 서로끼리 배틀한 거예요, 그거 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판 쇼미더머니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큼 랩 잘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죠? 그 뭐래지? 바이브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조선 이후에 있었던 조상들의. 자 그리고 고려가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당연히 얘들아 너네 수능 때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가사 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쭉 공부할 거고요. 경기체가가 어떻고 민요가 어떻고 고대가요가 어떻고 이런 거 그냥 대충 아 이렇구나 정도만 보세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수능 때 너 고려가요 뭐 특징 뭔지 알아? 라는 거 모르면 골탕 먹이는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보기로 줘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야. 시조가 어떤 특성을 갖고 가사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대표 주자들 뭐요? 막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것도 외우라고 안 할 거예요. 왜요? 어차피 외워질 겁니다. 책을 지금 소개해드리죠. 자, 그래서 7강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83쪽까지 어휘랑 읽는 법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각 장르별 특징은 그냥 아 이런가 보다 하고 쓱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 그러니까 8강이 중요해. 고잔시가 내가 뭐라 그랬어? 고잔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 자 만델라 아저씨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다 고였어. 고인물이야 고전 시간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요. 고전 시간은 그리고 지금은 근데 사실 너네 지금도 가요 봐봐. 가요 탑 100 쭉 보면은 가사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 그래서 지금 1위 뭐냐 요즘? 아직도 뉴진스가 해먹냐? 뉴진스 어텐션 더 뭐야? 자기 관종이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 좀 달라, 내 관심 좀 받아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엔티프레즐 그거는 엔타이프레즐 그거는 진짜 존나 세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도 지금 봐봐요. 현대 가요도 다 패턴이 비슷해. 막 엉엉 울면서 여자친구가 가지마 막 슬프게 이렇게 절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가 죽어서 그걸 애도하는 뭐 음악도 있고, 그죠? 고전 시간은요 패턴이 정형화돼 있어요. 그 패턴만 익히시면 돼요. 근데 그 패턴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야 패턴이란 말 처음 들어 나한테 지금? 너네 뭐 이따가도 들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다 뭐 하라 그랬어? 갑자기 기습 질문 해보자. 복습했나? 인데 바로 뭐라고? 이러면 망하는 거야. 너 알지? 복습했지? 근데 1초 만에 안 나와.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 너 복습했어 안 했어? 체크. 했어? 그럼 체크까지 했네. 그럼 체크했다는 건 최소 3회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 수업도 받고. 근데 1초 안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습을 늘려야죠. 알겠죠?
다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너네 내년 3월 되는데 아직도 부스터에서 패턴 못 외워갖고 빌빌대면 조진 거야 인생. 알겠어? 내가 니네 열풍타로 공부 시간을 왜 관리하겠어? 니네 인생 조직이 일부 직전이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패턴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외워야지. 면양정가라는 제목 보자마자 바로 자연친화 딱 떠올리고 바로 보기 가서 보기 보고 쓱 그냥 바로 풀어버려야 돼. 3분 만에. 야 고전식을 3분 만에 풀었다 생각해. 얼마나 짜릿해. 남은 5분에서 7분 어디다 꼬라보면 돼. 빈문학에다 다 때려야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문학에 공들이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다?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니네가 독서를 풀어요. 알겠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빈칸 추론이나 순서별 안 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어차피 니네 못 풀어 그거.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서 시간을 그렇게 공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겠죠? 자,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일단 첫째, 뭡니까 당연히 94쪽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친화, 자연 예찬. 성경의 예찬이 뭐야? 갑자기 나한테 당황스럽지? 예찬이 뭐야? 찬양하는 거, 그지? 찬할 때도 그 찬이 예찬양하자. 그지? 자연의 예찬하는 거야.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 무조건 뭐야? 무조건 긍이야. 알겠지? 자, 그 임을 향한 사랑 내지는 이별의 슬픔. 이건 누가 많이 얘기할까? 기생. 여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여자가 쓰는 가사를 뭐라고 그래? 규방 가사 내지는 내방 가사라고 해요. 규방 가사의 가장 끝판왕이 규원가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규원가. 작가도 누구? 한한설명. 알겠죠? 그러니까 임을 향한 사랑은 긍일 가능성. 근데 임을 향한 사랑은 남자가 쓰면 다 뭐게? 임금님이야. 그럼 이건 긍이겠지. 그럼 이거는 3번에 있는 충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임을 향한 사랑과 충은 기본적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별의 슬픔은 부정인 거고요. 근데 이걸 보통 여자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효, 충, 효, 사랑 싹 다 뭐예요? 다 인간이 느끼는 본질적인 사랑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엄마 사랑하고 임금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은 사랑이잖아. 다 긍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탐관오리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이건 당연히 풍자, 해하 그죠? 기본적으로 부겠죠. 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보통 갈래가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직 패턴화가 덜 됐겠지만 한시예요. 한시. 왜? 그러니까 탐관오리랑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농민들이 할 수 있어?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니? 그지? 그냥 기본적으로 한시를 통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공부하면 한시에서 이런 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패턴이 정해졌네. 그럼 기본적으로 다 뭐야? 자연 친화, 사랑, 그다음에 충효 같은 거, 그리고 세태 비판. 크게 네 가지예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의 장르에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여드릴게요. 고전시가의 던지는 물음표. 이 책을 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고전시가의 워크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윤혜정 쌤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저는 이 미래 앤 에듀라는 출판사와 전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자,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교재 설명하는 게 홈쇼핑 같아 지금. 자, 근데 이 책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문 쭉 있고요. 그리고 원문에 대한 한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내용인지 모르면 여기서 내용 쭉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현대어로 밑에는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고전시가를 읽으면서 바로 현대어로 버버버버 얘기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연습해 오시면 돼요. 이게 누적 복습의 끝판왕일 겁니다. 요거 누적 복습 최소 아마 7회씩 하시게 될 텐데 지겨울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요. 자, 앞에는 짧아요. 근데 이 뒤에 가면 상충곡 나오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점점 길어지죠. 여기 면양정강. 그리고 이거 전체 아니에요. 이거 별치예요. 자, 여기
관동별곡 네임드죠. 관동별곡 다들 내시도나 한 번 따까리씩 했을 거예요. 자, 사미인곡, 그 다음에 송미인곡. 자, 얘네들 네임드 가사들이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이번에 너네 네임드 도전시가 나왔어. 내년에도 네임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뭐 하기 전까지? 수능 특강으로 우리 그거 패턴 하기 전까지 다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욕심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얼마큼 해오실래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가, 고려가요 이런 거는 별로 없죠? 나중에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고전 시간입니까? 아니, 시조랑 가사겠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어차피 다 써놓겠지만 여기 작품에 번호 있어요. 저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마 용비어청과 27번이었는데 27번 맞네요. 자, 그래서 27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아직 뉴비라서 아직 초심자라서 요거 하나 있는데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5질문 정도 할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6질문? 6질문 합시다. 27부터 32번 질문 다 해오시면 돼요. 이번에 이따가 표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둘 테니까 이따가 지산문고 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요걸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얘들아 다른 거 안 읽어도 돼. 그냥 뭐만 읽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거 고전시가 있죠. 고전시가를 그냥 현대어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면서 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할 겁니다. 요게 끝나가면 이제 뭐 할 거야? 그때 고전 소설 할 거예요. 알겠죠? 국어 질문 있습니까? 금요일까지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얘기했지. 금요일 이제 이번 주부터 과제량 급등할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채우는데 진짜 사활을 걸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24시간 하겠습니다. 4일 딱 6하면 24시간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8시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저한테 올 때까지 24시간 채우시면 돼요. 만 하루를 딱 공부해 오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얘들아, 24시간이 많을까? 공부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12월 말부터 이제 뭐예요? 드디어 겨울방학이 오죠. 너네 겨울방학이 너네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그거 놓치면 이제 뭐야? 고등학교 4학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4학년 하시고 싶으면 그냥 겨울방학 그냥 2학년 때 보내듯이 1학년 때 보내듯이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4학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이 되고 싶다. 나 24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께서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마지막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선배들 어떻게 했다? 결국 극복 못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극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희박합니다. 알겠죠? 기분이 나쁘시면요 역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슬슬 적응되죠? 적응 잘 되고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버님의 리액션 좀 어때요?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게 티가 날 텐데 뭐 별말 없으죠? 없으세요? 별말 없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열심히 하는 거 좀 보여드렸어요? 생생내. 야식으로 과일이 바뀔 수도 있어 얘들아. 귤대가리 나오다가 멜론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생내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공부로 생생내 한 적 있어요? 아직 별로 없죠? 이번에 내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 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셔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굴러가면서 할 텐데, 그죠?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응원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한테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 뭐 하라고 했어? 잘. 되게 잔인한 게 뭔지 알아? 니네 지금 22시간, 18시간씩 개고생하는 거 이거 왜 동안에 왜 했어?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 치자. 그러면 왜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할까? 공부하라는 말을 나만 한 건 아닐 텐데. 근데 왜 올해는 뭐 바뀌었지? 너 왜 해? 이거? 대학교에 가고 싶어? 근데 진짜 못해요? 근데 대학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아니요. 안 좋아해요. 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다 해서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적 올리죠. 성적 다 봅니까? 근데 요즘 단어태랑 보죠. 거기 보면 옆에 과제 성실도랑 뭐 일일 테스트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진짜 간단해. 과제 성실도에 A만 찍히면 돼요. 그리고 출결에 Q만 찍히면 됩니다. 결석하면 이 1대1 개별 케어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만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위권 애들일수록 오히려 개근율이 높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학원 양아치처럼 막 맨날 이렇게 빠지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그 중에 맨날 전교일등 하는 애 저 딱 한 명 봤습니다. 8년 동안. 올해 이제 수능 끝난 저 동태고라고 저 파주에 있는 학교에 전교일등 하는 여자 있거든. 걔 빼고는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기만 할까봐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부지런한 건 디폴트야. 알겠어? 혹시 나는 너네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까봐. 너네는 이 정도면 됐지 뭐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룹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 있어요? 또? 마지막? 그거? 동기부여 얘기도 다 했고, 요즘에 이제 동기부여 얘기하면 이렇게 찰떡같이 잘 알아듣네요. 동기부여가 됩니까? 그런 거 같아? 돼? 돼? 좋아요. 니네 지금 안 온 재웅이까지 합쳐서 4명 다 나랑 처음 만났을 때랑 달라. 기분이 좀 좋은 게, 올해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 게, 제가 여태까지 항상 고민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중하위권 이하인데 대학 잘 가고 싶은 학생들 태도를 개선시키든 뭐 동기부여를 시키든 해서 결국은 성적을 올리게 하고 니네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4명이 다 이렇게 이쁘게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너네한테 조금 희망을 느껴요. 요즘 가능한가? 라는 생각. 나는 항상 요 근래 한 3년 동안은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애들이 새로운 거는 배우게 하고, 애들이 나중에 혹여나 군대를 가든 뭘 하든 그때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애들한테 경험을 시켜주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태까지 몰랐겠지만 하나씩 체험시켜주자 라는 마인드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서 제가 욕심을, 그러니까 니네 솔직히 말해서 너네 이거 국어 있잖아. 솔직히 졸라 귀찮아. 난 지난번에 한번 괜히 한다 했나 졸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했는데 막 갑자기 옆에서 재웅이 이제 풀고 있는데 워크북 풀고 있잖아. 근데 워크북 나도 풀어야 되잖아. 옆에서 이렇게 푸는 건데 너무 힘든 거야. 영어도 해야 돼, 국어도 해야 돼. 근데 또 이제 너네 수학도 이제 솔직히 조금씩 개입해야 되니까 수학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진짜 니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처럼 복습 어디 했는지가
나보다 늦게 찾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게 저는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쏟아는 거예요. 알겠죠? 공무원처럼 공부하지 마. 공무원 꾸민 사람 있어요? 공무원처럼 공부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라고 해서 그냥 진짜 하는 것만 그냥 그 지표에 맞춰서 하는 거. 3번 복습해오라 했더니 그냥 3번 달달달달 읽고 그냥 끝내는 거. 야 복습 왜 하는 거야?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오래 걸려도 된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영어 110번부터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0번부터 볼게요. 3, 4번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현빈이 주말에 얼마나 잤길래? 딱 그 3시간만큼 잤어 더? 더 맞죠? 3시간보다 더 잤어? 알람 맞추세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많이 자는 게 오래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2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생체 리듬을 니네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째, 본인마다 공부가 얼마나 최적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인풋 있죠.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계속 무한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부터 꺾여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최적점을 찾으셔야 돼요. 노력에서. 이해됐죠? 근데 이게 문제는 다 달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폴트는 일단 수능을 보겠다고 했으면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요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시간을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표를 이렇게 보는데 10시간 하고 뿌듯하게, 당연히 뿌듯하겠지. 10시간을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사라져. 뭔가 막 침대에서 변명하지 말고 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은 욕구가 뭔가 사라지고 뭔가 내가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뭔가 동기부여가 꺾이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번아웃 증상이에요. 번아웃이 오면 제일 최악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공부 시간 0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니네 제일 최악이 뭐냐면 0, 9, 0, 6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경우 있죠. 수능에서 이게 최악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치 15시간이나 한 것 같은 거 많아 보이겠지만 오히려 5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한 놈이 무조건 이겨요. 수능은. 왜냐면 수능은 꾸준히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생체 리듬을 찾으셔야 되는 그게 2가지입니다. 공부 듀레이션, 공부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 2번째, 본인의 최적 수면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7시간입니다. 저는 7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피곤해요. 그리고 6시간에서 7시간을 자면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품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어요. 너네 그래서 수험생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잠이야, 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요,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죠. 뇌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뇌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니네가 잠을 충분히 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밤을 새는 것만큼 가장 멍청한 수능 공부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에 든 건 있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머리에 든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보고, 그지? 그러니까 마지노선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윤단 아니죠? 2월 29일 아니지? 28이지? 2월 3일절까지 2023년 3월 1일까지가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공부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그 이후로 밤을 샌다? 왜 망할까? 믿음이 깨지는 그 리듬을 누가 깨는데? 제약이죠. 아니, 학교가. 그래서 니네 그때 밤새잖아? 인생 조진 거야. 쌤, 생물 아직도 개념 강의 다 못 들었어요. 조진 겁니다. 그 친구는 솔직히 재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플랜 B로 재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재수 생각하고 아마 지도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제 예측을 벗어난 친구 없어요.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두 명이 될 리가 없어요. 그 한두 명은 늘 비상했거든요. 알겠죠? 우리는 그렇다고 일반인이 성공 못하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공부는요, 손흥민, 김연아만 뽑는 데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손흥민, 김연아는 이미 니네가 못 이겨. 너 손흥민 축구로 이길 수 있어? 손흥민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백마고 운동장 가갖고 열심히 슈팅 연습하면 내가 손흥민 슈팅 제낄 수 있을까? 그 전에 뒤져요 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 재능은 못 이기지. 근데 대한민국 공부는요, 재능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열심히 했는데 2등급이 안 나오는 건 변명이고 핑계야. 개소리 하지 마. 알겠어? 2등급이라도 맞고 싶으면 죽어라 해. 2등급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야. 노력의 영역이야. 알겠어? 너 2등급이지? 네가 원하는 게. 근데 2등급이 안 나왔다?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열심히 한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1등급은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상위 4%야. 근데 11%는 지랄이야. 무조건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상위 11%는.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욕심내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번아웃만 오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다행히 여러분 지금 3명은 그 영인 시간이 없거든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게 제일 최악이야. 저는 그건 진짜 뭐라 할 겁니다. 아예 하루 그냥 숫자로 날리는 거. 특이사항 없이. 그리고 이제 1월부터 특이사항 만들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가족 행사 한 번 안 가도 그냥 그런 특수적인 거 말고 막 할머니가 엄청 오랜만에 오실 거 이거 가셔야죠. 근데 그냥 빈번하게 자주 만나는 친구 모임, 그 다음에 가족 모임 이런 거 공부하는 불필요한 거 제거하세요. 친구한테 수능 끝나고 놀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럼 그냥 친구랑 놀고 그냥 친구랑 같이 동반 자살하십시오. 그냥 수험생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왜 굳이 동반 자살을 하십니까? 친구 대학 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니네 인생 맡길 거야? 아니잖아. 그런 예외사항을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요구하세요. 엄마 저 고3이라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모임은 좀 빠져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거면 가세요. 근데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필수적이지 않은 거면 너네가 판단해서 만들지 마. 너네 공부해야 돼. 아시겠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엄지척함이 늦은 20분이 보상이 됩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롯데리아 서비스가 늦게 됐어요. 뭐라고? 롯데리아가 그럼 나 롯데리아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면 되는 거야? 네. 나쁜 놈. 자, 너네 공부 빨리 해. 너네 뭐 다 안 하면 10시 넘어서 가는 거야. 자, 이제 정숙하시고요. 이제 앞에 친구 수업하니까 이제 110번부터 볼게요. 자, 전치사들이 뭐 나와야 돼? 111. 110 했어? 네. 맞네, 했네. 111번부터 할게요. 그렇지, 111번. what 어떻게 하라고? 네? what 어떻게 하라고? 무엇?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무엇이? 이끄는 이제 drive는 얘들아 몰다 소몰 다할 때 drive 알겠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what 나오고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what은 그냥 무엇이라고 하시고. 자, the history of women and minorities. minority가 뭐예요? 소수. 마이너가 소수라는 뜻이거든요.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는. 근데 얘들아 이 질문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야? 눈치가 들면 안 돼요. 실력이 늘어야지. 뭔데 아니면? 뭔데? 차별의 역사? 차별의 역사? 달라. 뭔데? 너네 이러면 국어 독서 가서 피똥 싼다. 뭐야? 정명사. 어? 정명사. 달라. 아니에요. 직장 내에서의 소수자들과 여성의 역사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직장이야. 그래서 그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vigorous, vigor가 너네 활력이야. 활력적인, 생기가 넘치는 enforcement, 그러니까 적극적이냐고 하시면 되겠죠. 적극적인 enforce가 뭐예요? 힘이 있는 상태가 되게 하다요. 그러면 뭔가를 시행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서 이거를 enforcement라고 하면 시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적극적인 시행인데 즉 뭐? anti-discrimination. anti가 뭐야? 안티팬이 뭐 하는 애들이야? 반대 촉대줄. anti가 이게 반이야, 반. 절반할 때 반자가 아니라 아까 봤던 단어법 할 때 반자예요. 반대. 그러면 anti-discrimination이니까 뭐야? 반차별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차별법이 is what? 뭐냐면 drive, 모은다, 이끈다, progress, 발전을 toward equality, 뭐로써? 뭐로? equality, 평등으로 향해서 발전을 이끌어낸대. 뭐가? 반차별법이. wage 뭐야? 급여, 임금, 그리고 기회. 그래서 반차별법이 뭐 했다? 임금과 기회 측면에서 평등으로 발전을 이끌어냈대요. 뭐에서? 직장에서. 왜 workplace가 중요한지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이야. 소수자들이라고 하면 장애인, 성소수자, 성소수자 이렇게 숫자가 별로 안 되는 집단을 마이너리티라고 해요. 되겠죠? 이해됐나요? 112번 갈게요. 자, when은 뭐야? 그냥 언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으면 되죠. 그게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The turning point in the process growing up. grow up이 뭐야? 자라는데 up 위로 자라는 거니까 성장하다가 성장이라고 하시면 되죠. 성장의 과정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변곡점. 그죠? 변곡점 하죠? 수능 공부할 때 변곡점 하잖아, 수학에서? 미적분에서. 왜 아무도 끄덕이진 않지? 저거 아직 진짜 미적분 안 했잖아요. 아? 아직 미적분 안 받았잖아요. 리본 했잖아. 어쨌든 자 미안해. 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럼 전환점의 의미가 뭡니까? 큰 변화지. 큰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성장 과정의 전환점은 언제냐면 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장의 전환점이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답게 성적 상승이라고 할까요? 성적 상승에 필요한 연료가 뭐가 있을까? 성적 상승에 일관을 내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실패. 좋은 말이네. 실패 뭐? 많이 해야 된다. 실패 많이 하면 그냥 실패한 애잖아. 그치? 실패를 많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실패한 애야. 실패가 충격을 받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충격을 받으면 개선이 된다? 충격을 많이 받자. 충격을 많이 받으면 정신과 가셔야 돼. 근데 진짜 이거 니네 실패를 하고 충격을 많이 받은 애는 정신과를 가야 돼요. 그거 이제 극복 못하면 20대 가서 망가지는 겁니다. 수험생활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실패를 하면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성을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필요하니까 멘탈이 세져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자. 너가 발견해 the core of strength. 코어가 뭐예요?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강점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야. within you. 너 자신 내에서. 근데 that 그게 뭐냐면 survive. 그러니까 survive가 무슨 뜻이야? 살아남다지. 그러니까 살아남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현빈이는 살아남았다. 자동사지. 이거 봐봐. 이거는 관계절이죠. 관계사. 성빈아. 관계사. 뒤에랑 하면 안 되지. 관계사.
답 다 줬잖아. 관계사. 선행사. 뒤에 하지 말라고 앞에 해. 앞에. 선행사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제가 뭐 한다? survive 하는데 타동사라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래서 survive가 타동사로 쓰면요 뭐를 극복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vercome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모든 아픔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 너네 제일 중요한 게 뭐 해야 된다고? 너네 자신 안에 있는 이 강점을 찾아야 된다. 실패를 해야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틀리는 거 갖고 하나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많이 틀리셔야 돼요. 너네가 수능 때 원하는 점수 받으려면 그냥 1000번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틀리세요. 10월 모의고사에서도 틀리셔도 돼요. 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0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2등급 나와도 되고 3등급 나와도 돼요. 10월 모의고사에서 5, 1등급 나와서 착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와요. 니네 원하는 게 뭐야? 10월 모의고사 잘 보는 거야? 혹시 본인 3월 모의고사 목표 잡은 사람? 아니 솔직히 얘기해.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을 거야? 아? 네. 안 잡을 거야? 잡았어? 몇? 국영수 영수 평균 2? 잡았어? 잡았다고. 안 잡은 거 같다고? 잡을 예정해? 네. 뭐라고? 너 어떻게 잡았어? 이번 방학 때 아. 하다가 그래도 한 거에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쫓을게요 미리. 안 나올 겁니다 그럼. 2등급? 잡지 마세요. 목표 잡아봐요 어떻게 하면. 아 목표를 잡는 거 갖고 뭐라 하진 않을게요. 목표 잡는 게 여러분들 학습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면 좀 잡으라고 할게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잡고 어차피 못 잡을 거거든요. 왜 못 잡을까? 실력이 그때 완성 안 될 거예요. 왜 그때 3월에 왜 2등급 맞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3월에 2등급 맞잖아?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2등급이 네가 2등급인 줄 알아. 근데 꼭 얘네들 종특 알려줄까요? 2등급 컷이 80이 아니라 81점 나왔어. 그럼 본인 2등급이야. 그게 왜 2등급이야? 3등급이지. 근데 본인들이 오히려 착각한다고. 전 그래서 유월평가원 잘 보는 거 되게 경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유월평가원 볼 때 뭘 보냐면 내가 유월평가원에서 국어 뭐 볼 것 같아? 고전이 오늘 그치. 고전이랑 타작이랑 그 앞에 1번부터 3번 그 꼬다리 독서 있지. 그런 거 다 맞는지 볼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풀어서 그 너네 푸는 흐름을 보겠지. 분명히 현대식 풀 때 내가 보기 먼저 보라고 했는데 막 누가 봐도 이거 보기 안 보고 푼 거 같아. 그럼 이제 쳐 맞아야지. 수학. 내가 4점짜리 21번 그거 맞춘 거 보고 있어? 안 봐. 어차피 너네 거기 깨끗할 거야. 근데 거기가 깨끗한데 세상에 앞에 있는 3점짜리를 틀고 와. 특히 니네가 거기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어디냐면 삼각함수,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거 있지. 그거 몰라갖고 틀려.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영어 듣기랑 앞에 주제 제목 요지만 다 맞으면 돼요. 그거 다 맞으면 3등급 나올락 말락이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렇지? 원점수 별로 안 궁금해. 내가 제일 빡친 게 뭐냐면 18번, 19번을 틀렸어. 근데 빈칸 뒤에 때려 맞춰갖고 80점이 나왔네? 제가 제일 빡친 게 이거예요. 그럼 얘 뭐 하는 줄 알아? 듣기 됐어. 듣기 끝. 기본이요? 이제 졸업해야지.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이렇게 돼. 그래서 안 해요. 알겠어요? 자,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처절한 반성만이 가능하고요. 반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기복이 없어야 돼요. 감정 기복이 없어야 돼요. 감정 기복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 시험 문제 틀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애도 있어. 나도 그래요. 그거 최악입니다. 그냥 그 친구는 정식이 그냥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구는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애 중에 그 가장 훌륭한 자질은 뭐냐면 꾸준한 애야. 그리고 틀렸을 때는 덤덤한 애야. 그러니까 되게 스테이블한 애. 모든 게. 혹시 본인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야 너? 시험 끝나고 진짜 어렵대요. 아니면 모든 거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럼 너 만약에 내년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40점 나왔어. 너 독서실 갈 자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가야 돼. 이게 평정심이야. 얘 가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현빈이 보면 알 수 있는 게 현빈이 자랑 좀 해줄게요. 지금 현빈이 칭찬을 좀 공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얘 나랑 4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얘 4월에 수업 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솔직히 조금 수업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 좀 양아치적으로 볼 거야. 이쪽으로. 왜? 얘랑 수업 때 단어만 해왔거든요. 얘 처음에 단어 가관이었어. 단어를 150개를 본다니까 계속 막 잘 못해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수업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어 외워. 그러더니 갑자기 막 다 맞기 시작해.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플래너를 써와라 했어요. 저는 플래너를 써오라고 했지 어떻게 써라라고 지침도 안 줬어요. 근데 막 써와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평정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턴이 느껴지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얘가 11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왔거든요. 원점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 평정심이 느껴져서 시험지에서. 그래서 제가 립서비스 잘 안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얘한테 그래서 너 기억나? 너 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는 제가 봤을 때 갑니다. 너네 둘이 그럼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 내년에 3월 모의고사 개똥 쌀 거야 어차피. 너넨 피똥 싸야 돼. 잘 볼 생각하지 마. 그래서 잘 보면 그게 더 문제야. 국어가 5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험지 들고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국어가 5등급 나와도 독서실 가서 열심 다 켜야 돼. 그게 수험생이야. 지랄하지 마. 그 5등급 나온 게 뭐 자랑이야. 그거 막 이러면서 친구랑 뭐 가서 설빙 가서 팥빙수 처먹으면 좀 나아? 유난 떨지 마. 사내 새끼들이잖아. 수능만 잘 보면 돼. 수능을 잘 보려면 역설적으로 모든 모의고사 다 망치셔야 돼요. 왜요? 수능을 결국 다 맞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수능을 다 맞았다는 건 내가 모의고사 때 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다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연습할 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걔네도 엄청 많이 틀려. 이해됐어? 상대적인 것 뿐이야. 100문제 풀면 걔는 10개 틀리겠지. 걔네한테 그 10개가 많은 거라고. 너넨 90개를 틀리겠지. 그럼 그거 빨리 줄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는 양이 중요해. 양. 열풍따로 24시간 해오라고 했죠.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쫄래쫄래 와갖고 쌤 저 못한 거 같아.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 죽어라 채워보라고. 알겠죠? 지금 현빈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니네 현빈이가 얘기한 걸 꼭 명심해야 돼. 가야겠죠? 명답입니다. 모범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야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너가 나보다 나아.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그냥 징징대지 말고 하고 혼자 못하겠으면 시험지 들고 와. 도와줄게. 알겠지? 자, 113번. 자,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come out, 들고 나오다. 그러니까 뭐를 들고 나온 거잖아. 뭐를 들고? 새 제품을 들고 나왔어. 출시하는 거죠. 새 제품을 출시할 때 한 회사가 its competitors, 그 회사의 경쟁자들은 주로 go on the defense. go on은 나아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세에 몰린다라고 했죠. 이 수세가 이 수가 지킬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형세에 몰린다. 그러니까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니면 그냥 go on the defense를 그냥 하나의 목표처럼 외우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방어책으로 쭉 나아간다라고 하시면 돼요. 수세에 몰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회사에 요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옆에 아이폰이 신제품 출시했어. 그럼 갤럭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제품 내야지. 내가 알기로 페라리가 나오고 람보르기니가 페라리 잡으려고 나온 회사라던데. 차 많이 하시는 분이면 아실 텐데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페라리가 잘 나가는 꼴보기 싫어갖고 세운 회사가 람보르기니래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회사는 뭐예요? 이거 딱 경쟁자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doing 자 그리고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래서 하면서 무엇이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the odds. the odds라고 하면 무슨 뜻? 확률이라는 뜻이야. odds. odd에다 s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odds. odd가 뭐야?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별난이야, 별난. 그래서 자 이거 어휘 다 적어놓으세요. 공부하면서 외우십시오. even number, even이 뭐예요? even은 뜻이 균등이라는 뜻이야. even 하면 뭐야? 너네 0대0 동점이지. 균등하지. even이 그래서 동점이라는 뜻이야. even이 뭐야? 표면이 매끄럽다는 뜻이야. 다 똑같다라는 거. 이 공에 짝이 이렇게 있어. 이걸 우리가 보통 짝수라고 하죠. 짝이 있는 수가 짝수죠. 그래서 있는 거가 짝수입니다. 왜? 균등하게 하나씩 이어져 있잖아. 근데 얘 하나만 혼자 홀로 덩굴에 남겨져 있네. 얘 혼자만 짝이 오면 이상한 수죠. 그래서 어느 넘버가 홀수예요. 자, 어려운 지문 나올 때 가끔 나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이 대는 뭐예요? 이거 설명하네.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이거? 즉 본격이죠. 그래서 뭐 그 제한이 즉 그 제한이 뭐예요? The offer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그 제한이 it into는 먹어 들어가다지. 그러니까 잠식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그들의 매출. 그들의 매출을 그 제한이 잠식할 가능성을 줄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제품 말고 저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는 방어적 수세에 몰린다는 거. 알겠지? 자, 어순대로 읽고 넘어갈게요. 한 회사가 출시한다 새로운 제품을. 그럴 때 그것의 경쟁자들을 주고 수세에 몰린다. 무엇이든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즉 그 가능성은 그 제한이 즉 저 새 제품이 그들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넘어갈게요. 114번. 자, 홀드가요. 타동사로 쓰이면요. 뭐를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홀드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된 생각 있죠. 자기는 무조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얘기할 때 쓰는 게 홀드입니다. 그래서 헬드하면 주장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말로 견지된다, 봐서 알게 된다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이 주장은 널리 퍼져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교과서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헬드의 느낌은 뭔가 사람들이 다 당연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다음 the opinion이었잖아.
그럼 그 주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뒤에 knowledge of a language is merely 무슨 뜻? 그저. 자, 한 언어의 지식은 그저 하나대. 뭐의 하나? 많은 가능한 길 중에 하나래. 근데 그 길이 뭘로 가는 길이야? To the understanding of a people. people 무슨 뜻? 어? 왜? 얘들아, people 사람들이면 단수야 복수야? 근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근데 여기 쓴 거 뭐 못하냐 그러면? 아니야. people이 만약에 단수로 취급되면 뭐예요? 민족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들은 뭐라고 하면 돼? 뭐야? peoples라고 합니다. peoples는 오타가 아니에요. 민족들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 알지. 어떤 민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그냥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리고 나무 위키로 세상을 다 파악하려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새끼예요, 그죠? 나무 위키에 틀린 거 겁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딥하게 본 거잖아요. 영어도 가관인 거 상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전체를 판단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 부정적 뉘앙스가 누가 봐도 있죠. 그치? 부정적 서술이죠. 자, 이거 잘 봐. 이거 좀 골 때려. 얘들아, 이 된 뭐야? 여기 접속사 올 수 있냐? 접속사 돼? 올 여지가 없죠. 이 된 뭐예요? 누구? 오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독해할 때 말고 언제 많이 나오겠어? 어법 문제에서 나와요. 어법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동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냥 독해할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돼? 그냥 뭐냐면이라고 하면 돼. 아니면 즉이라고 하든. 쉽지? 이건 어법할 때 어법 문제 나올 수도 있을까? 동격도 그렇고요. 관계사도 그렇고요. 무조건 선행사랑 같이 붙어 있을 거라는 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행사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순대로 읽어볼게. 자, 의견이 널리 주장된다. 뭐냐면 한 언어의 지식은 그저 많은 가능성 있는 길 중에 하나다. 그게 무슨 길이냐면 한 민족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115번. 자, 이제 드디어 관계대명사입니다. 성민아, 관계사. 뭐라고? 선행사. 뭐라고?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느려 선행사야. 내가 뒤에 현혹되지 말라 했잖아. 너 자꾸 뒤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뭐라고? 뭐 있어야 된다고? 관계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선행사. 근데 한 놈이 좀 플라치가 있어. 한 놈은 선행사 하면 안 돼. 뭐게? 돌발 퀴즈. 심지어 지금 수업 때 했다. 관계대명사 와죠. 관계대명사 와죠 뭐예요? 선행사를 잡아만 보내잖아. 그래서 명사역할까지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 완만 선행사 없으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다 뭐라고? 선행사. 관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앞에 명사 찾으세요. 아시겠죠? 자, 더 뭐라고 하는 거, 더 뭘 하고 위 나왔네? 그럼 딱 봐도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네 패턴 배우는 거잖아. 더 뭘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뭐에 수식을 하는 명사 봐야 되지. 근데 감차에 난데없이 주어가 나왔네? 더 뭘 하고? 그럼 뭐야 이거? 더비구문이지. 더비구문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The more we surround ourselves. surround가 무슨 뜻이에요? 둘러싸다예요. 자, 우리 스스로를 사람들로 둘러싸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그러듯 똑같은 사람. 그리고 누구냐면요. 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람. 그리고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니네 관계되면서 다 뭐라고 하면 돼? 누구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누구야? 우리랑 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래. 자, 여기서 끊어줬죠? 왜? 더 위잖아. 그지?
니네 그러니까 끊을기가 이런 거 하라고 끊는 거야. 알겠지? The greater the likelihood. likelihood는 뭐예요?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자, 이런 식으로 더비 구문은요, 이런 식으로 도식하면 편해요. 우리가 우리를 더 둘러쌀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템 뭐야? 니네 아까 the odds랑 opinion 보면 알겠지? 뻔한 명사 오면 다 뭐야? 동격이에요. 즉 무슨 가능성? 우리가 shrink가 뭘까요? 줄어들다. shrink 명사로 쓰면 뭔지 알아? 그래서 너네 혹시 너네 세대는 그 가수 모르려나? 그린데이라는 가수 알아요? 팝 몰라요? shrink가 명사로 쓰면 뭐냐면 너네 의사 중에 이렇게 쪼그랑탱이를 이러고 있는 의사가 누구야?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shrink가 명사 정신과 의사예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we will shrink. 우리는 자동사죠. 쪼그라든다. 근구. 야, 우리가 쪼그라든대잖아. 인간으로서 쪼그라든다. 뭐 하기보다? 성장하기보다. 성장은 긍정이죠. 근데 rather than이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우리는 쪼그라든다는 거네. 얘들아, 더비는 상관관계죠. 뭐뭐 하면 뭐뭐 할수 뭐뭐 하다. 좀 잘 봐. 앞에 변수가 긍이면 뒤에도 긍이겠지. 근데 앞에 뒤에 변수가 부정이네. 그럼 앞에 뭐 해야 돼? 뒤에가 부정인데 어떻게 앞에 변수? 부정일 거 아니야. 우리를 사람들로 둘러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사람으로 둘러싸는 거? 같을수록. 자, 같을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성장을 못한다는 거. 알겠지? 생각해봐. 4명을 강의하고 있는데 4명이 다 계속 성적이 똑같아. 공부할 만나? 한 명이 옆에서 치고 막 단어 시험 계속 보는데 나만 혼자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쟤는 성적이 오르네? 그래서 쌤한테 칭찬받네? 막 이런 거 있으면 이게 학원의 순기능 아니야? 그지? 학원의 순기능이잖아. 인간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매우면 매울수록 어떻게?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게 군대였거든요. 저 군대 가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되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길래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학 다니겠구나 했는데 쌤이 있었던 중대 60명 중에 대학 진학률이 대학 다녔던 사람이 20명 된다? 그 인서울 2명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서울 나와서 이쁜 거잖아요. 울트라 엘리트 될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어. 사람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혀갖고 친구들끼리 이러시면 안 되고 좀 많이 만나보세요. 알겠죠? 이게 딱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 알겠지? 자, 116번. 자, certainly, 확실히, 당연히, 분명. images of success. 이거 동사야? 야, depict 봐봐요. 묘사하다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근데 목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준동사지. 뭐 하면 돼? 여기는 뭐야? 그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가 수동을 하시면 되죠? 얘는 묘사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 확실히 성공의 이미지는 그려진다. 미디어에서. 근데 그게 rarely 보여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잡으세요. 준동사랑 동사 구분해가면서 넘어가시라고요. 얘들아, 문법 문제 풀 때 당연히 요거나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근데 우리 지금 독해하는 거잖아. 독해할 때 그냥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라고? 아니, 그냥 가라고. 성공의 이미지는 묘사된다. 그냥 이렇게 해. 미디어 내에서.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다
윤활유만 바르면 되잖아. 연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이런 말만 하나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기름칠하면서 가시라고.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rarely 어떻게 하면 돼? rarely 찔끔 그럼 근부 그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스트러글은 고군분투예요. 애써 개고생한 게 스트러글이에요. 고군분투와 연습의 수련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자, 이효리가 서울에 있는 20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B와 김태희 부부가 100억에 사들인 건물을 300억에 팔아서 차익을 200억 챙겼다. 이러면 니네 무슨 생각 들어? 시골의 연예인 걱정 역시 하는 게 아니구만 이러죠. 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건 반대로 물어보자. 이효리가 대개가 내가 알기로 18인가 19이거든요. 그러면 이효리는 수학여행 가봤겠습니까? 대학생 했을까요? 아니겠죠. 다녔어도 정상적인 대학생은 못했겠지. 그래서 이효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악플다는 걸 처음에 되게 속상했대. 탑스타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악플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효리가 처음에 20대 때, 왜 너네 2005년생인가? 2003년, 2004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수지랑 아이유를 합쳐도 이효리 인기가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이효리의 인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효리랑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연예인이 없어. 그나마 아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유보다 신넘사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정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효리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악플 처음에 되게 속상했대. 그래서 성공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대.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만 보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린 노력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깨우쳤다는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공인데 왜 사람들이 내 그 성공을 저렇게 폄하하고 비난하지? 너 같으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상처 받지 않을까? 그냥 꿀거러 먹은 성공이 아니라 진짜 개 뒤지게 열심히 하고 받은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성공이 미디어에서 비춰지죠. 근데 그게 다 뭘로? 개꿀처럼 느껴지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죠. 자, 대신 뭐예요? 여기서 선행사 요거죠? 그래서 그게 뮤지션들과 잘 봐. 관계대명사지. 근데 바로 주어 나왔지. 이거 주격은 아니냐? engage in이 무슨 뜻이에요? engage in. 뭐뭐에 참여하다. 전치사 있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럼 이거 engage in은 자야 타야? 타지.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뮤지션, 배우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수련의 개고생들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잘 안 보여준다. BTS가 성공했다. 개꿀빠네 말하면서. 그지? 근데 걔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춤을 췄으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겠을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보여준다는 거야. 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들의 즉각적인 성공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떤 느낌이 들어? 우리가 필자의 비판적이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노력은 하나도 모른 채 그저 욕만하기 바쁜 인터넷 악플러들한테 일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운표까지 쓰겠냐. 인스타.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21번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성공 비난하지 마시고 니네 인생 사세요. 아시겠죠? 117번 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네요. 자, 117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매년 고도화 전략화 훈련하면서 실패하는 게 있어요. 진도 빨리 나가요. 왜냐면 그만큼 여기 문장들이 다 너네 살이 되는 문장들이야. 다 도움이 돼갖고. 자, one of the principles. 하나의 principle. 원리가.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라고? 선행사라고. 근데 선행사. 어미냐 말하면 이거 다 선행사로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니네? 선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 원리는 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부터 관계대명사 나오면 쫄지 말고 전치사랑 선행사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뭔가 부사적 느낌이나 형용사적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원이 무슨 느낌이에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원칙 위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칙 위에 우리의 사법 체계가 found 뜻 뭐야? 뭐뭐를 세우다예요. 세워진다네. 그 원칙 위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으면 구분하고. 그래서 사법 체계가 근간을 두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the assumption, 가정이다. 그 가정은 즉 동격이죠. 자, P가 아니라 S의 시간이 왔어요. 오랜만에. 자, 원 S 뭐야? 사람. 가리키는 거 없으면 원은 사람이라고 하면 좋다. 사람이 presumed,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예요. 사람이 추정된다. innocent, 무죄라고. until proven guilty. 뭐가 생략된 거야? 이게 생략된 거죠. 야, 이거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아,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유죄라고 판정되기까지 하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생략된 거야, 이런 거. 자, 어순들을 읽어볼게요. 하나의 원칙이, 근데 그 원칙 위에 사법체계, 우리의 사법체계가 기반을 둔다. 그럼 그 원칙의 가정이 뭐냐면 사람은 추정된다. innocent, 무죄라고. 그가 유죄라고 판명되기 전까지. 이게 그 유명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됐죠? 118번부터는 다음 주에 금요일날 하고요. 자, 오늘부터 숙제가 굉장히 various해져요. 다양해지죠. 단어 외우셔야 되고 디테이션 복습하셔야 되고 윤혜정 쌤거 누적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고전 시가 누적 복습도 시작됐고 수학도 하셔야 돼요. 자, 수학 얘기만 하고 끝내죠.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일단 자이스토리 풀어. 인터 들어가서. 아, 너 인터 언제인데? 인터 겨울방학. 아, 자이스토리 끝낸다고? 불가능할 텐데. 일단 최대한 하고. 속도에 너무 급하지 마세요. 자이스토리 불가능합니다. 그거 뭐 지금 이 실력으로 그거 절대 한 달 안에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디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 아, 금요일까지. 우리 다음 수업 때까지. 적선의 방정식까지 워크북과 인강 수강을 다 끝내겠다. 너 이제 투트랙 위한 소원도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뉴런이 아직 안 나와서 못하는 거구나. 수분감을 그래서 수원 쓰고 있습니다. 수분강 있어, 책? 오늘 왔어요. 수분강 해요. 수분강 일단 해오시고요. 그러면 수학은 범위 안 정할게요. 24시간 안에 꾸겨 넣어보세요. 할 만큼 하시고 그럼 우선순위 수투를 먼저 접수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수분강 하시고 성빈이는 삼각함수까지 들어서 둘 다 교재 집착. 야, 너네 무겁나? 책 너무 무겁나? 아니지? 들어볼 만하지?
국영수 다 들고 다녔어 12월 동안. 넌 자기만 보자. 알겠지? 좀 보자. 뭐 국영수 다 들고 와. 국어, 윤혜정, 그 다음에 국어 고전 시각, 수학, 워크북 본책, 그 다음에 영어, 시드 베이직이랑 시드 부스터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금요일에 봅시다.